네,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 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저희가 어제장 수요일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파월 페드 의장 발언 앞두고 경계감이 좀 느껴졌었고요. 미국의 중국 대상 AI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이 증시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약세 두드러졌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지금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사우디 부동산 기업과 손을 잡고 토큰 증권 발행 STO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IT센을 올렸고요. 자회사인 콤텍 시스템도 동반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9.93% 오른 모습이고요. 콤텍 시스템은 5.29%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1조 원의 프랑스 화학그룹 아케마의 품에 안긴 PI 첨단 소재도 눈에 띄는데요. 시세는 8.75%로 강하게 마친 모습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가속도를 내면서 일부 의료 AI 관련주도 들썩였는데요. 특히나 이 중 리루닛, JLK가 특히 시세를 낸 모습이죠. 각각 3.86% 그리고 JLK는 2.86%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신선한데요. 사우디 부동산 기업과 토큰 증권에 대해서 지금 손을 맺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IT센, 콤텍 시스템 그래서 움직였는데 자, 오늘 시간 외의 종목 중에서는 어떤 기업 볼까요? 일단은 IT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긴 한데요. 네네. 이건 사실 시간에서 생각보다 좀 유의미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네네.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이제 그 IT센을 꼽고는 있습니다. 특히 IT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뭐 한국금거래소 관련해서 금 테마 관련주로서 좀 맞습니다. 많이 네. 움직였던 종목 네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장 마감 후에는 특히 이 사우디 부동산 기업과 이 STO 그 MOU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상승세를 많이 불러왔었는데 사실 이 STO라는 것이 아직은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 STO에 대한 국내 법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은 네. 아직 제대적으로 법제화가 된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2024년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좀 많이 먼 미래가 아닌가. 네, 하지만 그동안에 토큰 사업자 관련돼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워낙 이슈들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이었죠. 네네. 근데 이 STO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관련주들은 뭐 소로 옥션에 이런 관련주들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 IT센이 새로운 STO 관련주로서 좀 편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특히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이 금과 관련된 증권형 토큰을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금융업계에서도 사실 이 STO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뭐 하나증권이랑 해서 이렇게 연계도 같이 하는 이런 부분도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STO와 관련한 관련주로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IT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이랑 뭐 SI라든지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쪽으로 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카카오 사태를 비롯해서 그때 이후로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적 베이스를 좀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건 AI도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공공시장에도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뭐 수주 이력을 좀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T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TO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목표가랑 매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좋게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어제 시간의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한 4,450원을 제시를 하겠고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STO 사업 관련해서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리스크가 또 있는 만큼 가격 전략도 이렇게 좀 타이트한 밴드로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4,800원, 손절가 4,200원.
14,2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15,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했었죠.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쇼핑 리스트입니다. 최근 기관과 사모펀드도 앞다퉈 눈독을 들인 현대 로템, 외국인도 사로잡은 모습이죠. K방산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서 8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아난티, 3분기 반도체 호조의 전망에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저셀, 2025년 이나노 공정 양상을 앞둔 삼성전자까지 눈에 띄는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7거래일, 6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휴가철을 앞두고 실적도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주로 잡혔습니다. 기관은 하이브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새 걸그룹을 탄생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 런칭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입니다. 역시나 15거래일 연속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K뷰티의 필수템이죠. 컬러 렌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인터로조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 이수페타시스, 이오 테크닉스까지 기관의 장바구니에서 포착됐는데요. 각각 11거래일, 5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난티, 진에어, 글로벌 텍스프리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에 띄는데요. 우선 외국인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진에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수급 같은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사실 이거 리오프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네. 정도로 사실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좀 네, 강하게 네. 쏠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좀 네.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LCC로 가장 좀 유명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LCC의 업황 자체가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근데 1분기를 딛고 지금 2분기는 사실 좀 계절적인 비수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분기는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된다. 일단은 지금부터 뭐 방학 시즌이 시작하면서 따라서 그리고 7, 8월 휴가철 그리고 이제 9월에 대한 이제 명절 이동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3분기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LCC를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성수기에 진입을 했을 때 1분기에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을 봤을 때는 이 3분기에도 비슷하게 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특히 대형 항공사보다는 이 소형 항공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두드러졌었는데요. 네. 특히 아시아권 이내, 뭐 3시간 이내 이런 노선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주변에서 다들 일본 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엔화에 대한 부분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일본에 대한 노선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휴가철에 들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쪽까지도 아마 노선이 좀 확대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특히 LCC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존재하고 할 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항공주에 대해서 사실 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점을 두는 이유가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반영을 해줘야 그러네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히 뭐 어제자 같은 경우에 WTI가 한 60불 후반대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안정적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영업 비용에 대한 절감이 어느 정도 있어 왔으니 사실 이런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는 상당히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에어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관련돼서 세계 1위 기업 델타항공도 상당히 요즘 좀 실적이 좋아서 사상 최대 실적 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같은 경우는 인터로조를 좀 토픽을 뽑고 있는데 네, 사실 네. 이것도 뭐 리오프닝 아니냐 아니면은 뭐 화장품 쪽 관련된 K뷰티. 네. K뷰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K뷰티에 대한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은
이전과도 계속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이 K-팝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해서 계속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로저는 사실 앞서서 뭐 보고 있던 화장품이랑도 비슷한 범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컬러 렌즈를 만들고 있는 렌즈 제조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렌즈 비중이 한 70%, 나머지 이제 그 렌즈가 렌즈, 한 네.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특히 K-뷰티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인터로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K-팝 아티스트를 봤을 때 특히 이 컬러 렌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국내의 컬러 렌즈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다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을 보면 특히 일본에서 좀 히트를 치는 회사들이 그러네, 상당히 중소, 주가가 네, 잘 나간다라고 그렇죠. 볼 수 중소 있는데 뷰티주. 인터로저도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상당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랑 국내에 대한 뭐 한류에 대한 전파뿐만 아니라 문화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본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연율 대비 한 42% 성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인터로저의 좀 연말 기대감이라고 하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 해서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기존 렌즈보다 좀 촉촉하고 좀 오래 좀 보습이 유지되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의 일단 FDA 승인 절차를 받고 있으면서 연말에 이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좀 대규모 수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상공장에 대한 증설이 계속적으로 설비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액 성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2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으면 지금 좀 알려주시죠. 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기판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신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똑같이 메모리 기판에 대한 좀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모리 기판 대비 이 주가에 대한 바닥 수준을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사실 반등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뭐 대덕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TLB라든지 이런 부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만 신텍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 기판에 대해서 한번 좀 늦게 진입하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신텍을 좀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TLB와도 계속 유사한 키포인트인데 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DDR5 전환으로 인한 이제 그 단가 상승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텍이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사실 1분기 가동률이 한 50%대로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마 네. 2분기도 좀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이 한 10% 정도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아마 2분기의 저점을 가지고 3분기부터는 계속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점이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뭐 AI향 반도체에 수혜가 되니 안 되니 이걸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네. 상당히 많은데 신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되지만 특히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사실 DDR6 기반으로 해서 네. 사실 이쪽으로 좀 간접적인 수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 지금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이 AI의 병렬 연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간접적인 그래픽 카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는다면 특히 신텍의 기판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 위치상 신텍 한번 들여다봐도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2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단의 관련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김용빈 선임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